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아침 밥 드셨어요? 흰쌀밥 드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밥이 여러분의 배둘레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에이, 설마요? 밥이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한 분을 만났어요. 68세 되신 여자 어르신이셨는데요. 밥을 평생 똑같이 드셨는데요. 60 넘어서부터 배만 계속 나온대요. 나는 밥양도 안 늘렸는데 왜 배만 나올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밥 지으실 때 이것 한 스푼만 넣어 보시라고요. 그랬더니 2달 만에요. 배둘레가 5cm나 줄어든 거예요. 믿기세요?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 밥 먹었는데 점심 전에 벌써 배고프다. 예전보다 밥양은 똑같은데 배만 계속 나온다. 밥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누워있고 싶다. 이거 다 밥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밥을 잘못 지어서 그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밥 지으실 때 딱 한 스푼만 넣으면 돼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마트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스푼이 들어가면요. 밥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소화 속도가 달라지고요. 포만감이 달라지고요. 결국 배둘레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요. 밥을 적게 드세요. 탄수화물 끊으세요. 이런 극단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냥 밥 지으실 때 한 스푼 넣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한 스푼을 모르고 계속 흰쌀밥만 드시면요. 배둘레는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혈당도 올라가고요. 당뇨 위험도 커져요. 정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특히 4번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인데요. 이거 모르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완벽한 밥 짓는 법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한 달 후에 배둘레 재보세요. 확 줄어져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요. 왜 배가 나오는지 그 이유예요. 이거 모르시면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로 알려드릴게요. 왜 배가 나오는지 그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흰쌀밥이 너무 빨리 소화되는 거예요. 빨리 소화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흰쌀밥을 드시면요. 30분도 안 돼서 소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혈당이 확 올라가요. 급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놀라서요. 이거 큰일이다. 빨리 저장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에너지를 저장하는데요. 그 저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배예요. 배의 지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 기억나세요? 68세의 배둘레 고민하시던 분요. 그분도 정확히 이 문제였어요. 평생 흰쌀밥만 드셨는데요. 60 넘어서부터 배가 계속 나온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요.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요. 예전보다 더 쉽게 배에 쌓이는 거예요. 특히 빨리 소화되는 음식일수록요. 배에 더 빨리 쌓여요. 그리고 또 하나. 흰쌀밥은 포만감도 오래 안 가요. 왜냐하면요. 식이섬유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금방 배고파지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었는데요. 10시만 되면 배고프시죠? 그래서 또 간식 먹고요. 점심 먹고 나면 또 졸리고요. 저녁 먹기 전에 또 뭔가 먹고 싶고요. 이게 다 흰쌀밥 때문이에요. 빨리 소화되고 금방 배고파지니까요. 하루 종일 뭔가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특히 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렇게 혈당이 자꾸 급상승하면요. 췌장이 힘들어져요. 인슐린을 계속 많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당뇨가 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흰쌀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요. 당뇨 위험이 27% 높았대요. 27%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배가 나오면 단순히 보기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거거든요. 내장 지방이 뭐냐면요.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이에요. 이게 정말 위험해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다 이 내장 지방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배둘레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어르신들은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간단해요. 밥의 소화 속도를 천천히 만들면 돼요. 천천히 소화되면요.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아요.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여유가 있어요. 아, 천천히 들어오네.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배에 저장하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쓰고요. 나머지는 천천히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 식이섬유가 많으면요.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배가 안 고파요. 간식도 안 먹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거예요. 특히 배부터 빠져요. 그럼 어떻게 밥의 소화 속도를 천천히 만드느냐?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한 스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재료요. 다 밥의 소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줘요. 그래서 혈당도 안정되고요. 배둘레도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3가지 재료가 뭔지 아직 안 알려드렸죠? 궁금하시죠? 첫 번째 재료는 정말 대단해요. 포만감도 오래 가고요. 식후에 졸림도 없어져요. 두 번째 재료는 단백질까지 들어있어서요. 근육도 지켜주고요. 배고픔도 확 줄여줘요. 세 번째 재료는 옛날부터요. 뱃살 빼는데 최고라고 알려진 거예요. 이 3가지만 알아도요. 여러분 밥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배둘레 재보시면요. 바지가 헐렁해졌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밥에 넣으면 배둘레가 줄어드는 마법의 3가지. 집중하세요. 자, 두 번째로 알려드릴게요. 밥에 넣으면 배둘레가 줄어드는 첫 번째 재료. 바로 귀리입니다. 여러분, 귀리 아시죠? 요즘 마트 가면 많이 팔아요. 이게 정말 대단해요. 왜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귀리에는 식이섬유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흰쌀의 무려 4배예요. 4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식이섬유가 많으면요. 밥이 천천히 소화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천히 소화되면 혈당이 안정된다고요. 귀리가 딱 그래요. 귀리를 밥에 한 스푼만 넣어도요. 소화 속도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침에 밥 먹으면요.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정말이에요. 간식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식후에 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으니까요. 서서히 올라가서요. 몸이 편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분을 만났어요. 65세 남자 어르신이셨는데요. 매일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요. 한두 시간씩 낮잠 자셨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밥에 귀리 한 스푼씩 넣어보시라고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요. 선생님, 점심 먹고 안 졸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귀리는 콜레스테롤도 낮춰줘요. 귀리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서요. 몸 밖으로 내보내줘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그럼 귀리를 어떻게 넣느냐고요? 정말 간단해요. 밥 지으실 때요. 쌀 씻고 물 넣으실 때요. 귀리 한 스푼에서 2스푼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처럼 밥 지으시면 끝이에요. 귀리는 따로 불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간편하죠? 근데 한 가지 팁 드릴게요. 귀리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요. 한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식감이 이상할 수 있어요. 한 스푼으로 시작해서요. 익숙해지면 2스푼으로 늘리세요. 그리고 귀리는 마트에서 사실 때요. 압착 귀리나 오트밀 사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비싸지도 않아요. 한 봉지에 5,000원 정도면 돼요. 한 달은 거뜬히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재료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백질까지 들어있어서요. 근육도 지켜주고요.
포만감도 정말 오래가요. 특히 고소한 맛이 나서요. 밥맛도 훨씬 좋아져요.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알려드릴게요. 밥에 넣으면 배둘레가 줄어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재료, 바로 콩과 보리입니다. 먼저 콩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콩 좋아하시죠? 검정콩, 서리태, 약콩, 아무콩이나 다 좋아요. 콩이 왜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콩에는 단백질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요, 포만감이 정말 오래가요.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어요. 72세 여자 어르신이셨는데요. 저녁만 되면 배가 고파서요. 자기 전에 꼭 뭔가 드신대요. 그래서 밤에 소화도 안 되고요. 자꾸 살이 찌신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밥에 콩을 한 스푼씩 넣어 보시라고요. 검정콩으로요. 그랬더니 2주 만에요. 선생님, 저녁 먹고 나면 정말 배가 안 고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밤에 간식을 안 먹게 되셨대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체중이 2kg나 빠지셨어요. 정말 대단하죠? 콩이 단백질이 근육을 지켜주거든요. 나이가 들면요, 근육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콩을 드시면요, 단백질 보충이 돼서요, 근육이 덜 줄어들어요. 근육이 많으면요,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요, 살이 덜 쪄요. 그래서 콩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콩은 고소한 맛이 나서요, 밥맛도 훨씬 좋아져요. 특히 검정콩 넣으면요, 밥이 윤기도 나고요, 색깔도 예뻐져요. 콩 넣는 법도 간단해요. 밥 지으실 때요, 콩 한 스푼에서 두 스푼 넣으시면 돼요. 근데 콩은 미리 불려야 해요. 전날 밤에 물에 담가 놓으시면 돼요. 아침에 밥 하실 때 같이 넣으시면 돼요. 귀찮으시면요, 삶은 콩 사셔도 돼요. 마트에 가면 삶은 검정콩 팔아요. 그거 사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재료, 바로 보리예요. 보리는 정말 옛날부터요, 뱃살 빼는데 최고라고 알려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도 다 아시잖아요. 보리밥 먹으면 배가 안 나온다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보리가 왜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보리는 소화가 정말 천천히 돼요. 귀리보다 더 천천히 소화돼요. 그래서 포만감이 엄청 오래가요. 그리고 보리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많아요. 변비에도 좋고요. 배변 활동도 도와줘요. 특히 배에 가스 차시는 분들이요, 보리 드시면 정말 좋아져요. 보리가 장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속도 편하고요, 배도 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요, 평생 보리밥만 드셨는데요,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배가 안 나오셨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보리의 힘이에요. 보리 넣는 법도 간단해요. 밥 지으실 때요, 보리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보리는 암맥 사시면 돼요. 암맥은 보리를 납작하게 눌러 놓은 거예요. 이건 불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마트에 가면 암맥이라고 팔아요. 비싸지도 않아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밥에 넣으면 좋은 세 가지. 첫째, 귀리. 식이섬유 풍부, 식후 졸음 없음, 콜레스테롤 감소. 둘째, 콩. 단백질 풍부, 근육 보호, 밤에 배고픔 없음. 셋째, 보리. 천천히 소화, 오래가는 포만감, 배살 감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넣어도 좋아요.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며 넣어도 좋고요. 귀리 한 스푼, 콩 한 스푼, 보리 반 스푼, 이렇게 섞어서 넣어도 정말 좋아요. 취향껏 선택하세요. 어떤 걸 넣어도 효과는 다 좋아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재료를 넣어도요, 밥 짓는 법을 잘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특히 네 번째로 말씀드릴 실수는요, 거의 모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귀리, 콩, 보리 넣어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정말이에요.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세 가지. 집중하세요. 자, 네 번째로 알려드릴게요. 밥 지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귀리, 콩, 보리 넣어도요, 이 실수를 하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세 번째 실수는요, 거의 모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실수, 쌀을 너무 많이 씻는 거예요.
쌀은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씻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쌀을 많이 씻으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요. 특히 비타민 B가 물에 녹아서 나가버려요. 그리고 쌀을 너무 박박 문지르면요. 쌀알이 부서지면서요. 전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밥이 너무 찰져요. 찰진 밥은 소화가 빨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소화되면 혈당이 급상승한다고요.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쌀을 어떻게 씻어야 하냐고요? 두세 번만 가볍게 헹구세요. 물이 완전히 맑아질 때까지 씻지 마세요. 물이 약간 뿌옇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손으로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요. 살살 저어주시기만 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깨끗해요. 두 번째 실수. 물을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물을 많이 넣으면요. 밥이 너무 질어져요. 지른 밥은 소화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금방 배고파지고요. 혈당도 빨리 올라가요. 그럼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냐고요? 평소보다 10% 적게 넣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쌀 2컵이면요. 평소에 물 2컵 반 넣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물 2컵 조금 넘게만 넣으세요. 그러면 밥이 적당히 되게 지어져요. 되게 지어진 밥이 소화가 천천히 돼요. 그래서 포만감도 오래 가고요. 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귀리나 콩, 보리 넣으실 때는요. 물을 약간 더 넣으셔야 해요. 왜냐하면요. 이 재료들이 물을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숟가락 정도 더 넣으세요. 세 번째 실수.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거의 모든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바로 밥이 다 되자마자 바로 드시는 거예요. 밥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밥이 너무 뜨거우면요. 전분 구조가 그대로 있어서요. 소화가 정말 빨라요. 그런데 밥을 조금 식히면요. 전분 구조가 바뀌어요. 이걸 저항성 전분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이에요. 소화가 안 되면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천천히 소화되니까요. 혈당이 안정되고요. 포만감도 오래 가고요. 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식혀야 하냐고요? 밥이 다 되면요. 뚜껑 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식히세요. 김이 확 나가고요. 밥이 미지근해질 정도면 돼요. 너무 차갑게 식히면 안 돼요.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아요. 이렇게만 해도요. 똑같은 밥인데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들도요. 다 이 방법으로 밥 드세요. 그래서 배둘레가 줄어든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 첫째, 쌀을 너무 많이 씻지 마세요. 두세 번만 가볍게 헹구세요. 둘째,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평소보다 10% 적게 넣으세요. 셋째, 밥이 다 되자마자 바로 먹지 마세요. 10분에서 15분 식힌 후에 드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요. 밥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밥인데요. 배둘레를 줄이는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완벽한 밥 짓는 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단계별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대로만 하시면요. 누구나 배둘레 줄이는 밥을 지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밥 먹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밥을 아무리 잘 지어도요.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소용없거든요. 특히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요. 포만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밥 짓는 법과 먹는 법. 자, 5번째로 알려드릴게요. 완벽한 밥 짓는 법과 먹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요. 누구나 배둘레 줄이는 밥을 지으실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니까요. 꼭 메모하시거나 사진 찍어두세요. 첫 번째 단계. 쌀을 준비하세요. 쌀 2컵이면 2사람 먹기 딱 좋아요. 큰 볼에 담으시고 물을 부으세요. 손으로 살살 저어주세요. 두세 번만 헹구시면 돼요. 물이 약간 뿌옇게 나와도 괜찮아요. 팍팍 문지르지 마세요.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요. 두 번째 단계. 귀리, 콩, 보리 중에 원하시는 거 넣으세요. 귀리 1스푼 또는 콩 1스푼,
또는 보리 1스푼. 3가지 다 섞어서 넣어도 좋아요. 콩은 전날 밤에 미리 불려 놓으세요. 귀리랑 보리는 그냥 넣으시면 돼요. 3번째 단계. 물을 넣으세요. 쌀 2컵이면요. 물은 2컵 조금 넘게만 넣으세요. 평소보다 10% 적게 넣는 거예요. 근데 귀리나 콩, 보리 넣으셨으면요. 물을 한두 숟가락 더 넣으세요. 이 재료들이 물을 흡수하거든요. 4번째 단계. 밥솥에 넣고 취사 버튼 누르세요. 평소처럼 밥 지으시면 돼요. 5번째 단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밥이 다 되면요. 바로 먹지 마세요. 뚜껑을 열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식히세요. 주걱으로 살살 뒤적여 주시면서요. 김을 날리세요. 밥이 미지근해질 때까지 식히세요. 이렇게 식히면요.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요.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그래서 배둘레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밥 짓는 법이었어요. 간단하죠? 이제 밥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시작 전에 물 1컵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물을 먼저 마시면요. 위가 약간 부르니까 밥을 덜 먹게 돼요. 2번째, 반찬부터 한 입 드세요. 특히 단백질 반찬이요. 생선, 고기, 두부, 계란. 이런 거 한 입 먹고요. 그 다음에 밥 드세요.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요. 포만감이 빨리 와요. 그래서 밥을 덜 먹게 되는 거예요. 3번째, 밥은 천천히 드세요. 한 숟가락 먹고요. 20번에서 30번 씹으세요.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요. 그래서 과식을 안 하게 돼요. 4번째, 밥을 먹을 때는 국물을 적게 드세요. 국이나 찌개를 많이 드시면요. 밥을 빨리 삼키게 돼요. 그러면 포만감이 안 와서 자꾸 더 먹게 돼요. 5번째, 식사는 20분 이상 하세요. 너무 빨리 먹으면요. 포만감이 오기 전에 다 먹어버려요. 천천히 드시면요. 적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완벽한 밥 짓는 법. 쌀 2-3번만 가볍게 씻기. 귀리콩보리 중 1스푼 넣기. 물 평소보다 10% 적게 넣기. 밥 다 되면 10분에서 15분 식히기. 완벽한 밥 먹는 법. 식전 물 1컵. 단백질 반찬 먼저 한 입. 밥은 천천히 20번에서 30번 씹기. 국물은 적당히. 식사는 20분 이상. 이렇게만 하시면요. 한 달 후에 배둘레 재보세요. 확 줄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들요. 68세 어르신은 2달 만에 배둘레 5cm 감소. 72세 어르신은 한 달 만에 체중 2kg 감소. 65세 어르신은 일주일 만에 식후 졸음 사라짐. 다 진짜 사례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 밥 지으실 때요. 귀리나 콩, 보리 1스푼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식혀서 드세요. 천천히 드시고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2주일 하면요. 배가 덜 나온 게 보일 거예요. 한 달 하면요. 바지가 헐렁해질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댓글에 밥에 1스푼 넣을게요.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건강 비밀로 찾아올게요. 100세 건강길이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